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지치고 감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성격과 습관은 오랜 시간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는 강요가 아닌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때 이루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 상태가 편안하면 바뀌려 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둘째,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이익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셋째,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넷째, 변명만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변화의 필요성을 무시합니다. 다섯째,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변하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괜찮아질까? 라는 기대는 결국 실망과 피로만 남깁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을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상대가 우리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우리만 점점 더 지쳐갑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내 몫이 아니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감정 정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에너지를 아낄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에 집중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실망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 희생하고 맞춰주면 상대는 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관계에서 지쳐가는 것이 느껴진다면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상대를 바꾸려 하는가?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 남성은 직장에서 유난히 힘든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항상 남을 탓하기 바빴습니다. 그는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업무를 대신해주며 동료가 책임감을 가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점점 더 무책임해졌고 오히려 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동료를 도우며 희생했지만 결국 동료는 변하지 않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제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동료의 일을 대신하지 않기로. 동료의 태도를 바꾸려는 대신 그는 자신의 커리어와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그는 더욱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 그는 더 이상 무책임한 동료에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절친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 친구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했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만 연락했고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가 힘들어할 때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계속 연락을 했고 작은 서운함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친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그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 친구는 끝내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긴 관계였지만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았구나. 그녀는 더 이상 일방적인 노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그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해 왔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고 자신의 꿈과 욕망은 뒤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다 해주는 사람이야. 그는 언제나 가족들에게 맞추며 살았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가족의 필요를 우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필요할 때만 그를 찾고 정작 그의 감정이나 힘듦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나는 영원히 나 자신을 잃어버릴 거야.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점 그의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족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꾸려 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 이처럼 변하지 않는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지킬 때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종종 상대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거나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상대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고대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힘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타인의 성격, 가치관, 태도, 과거의 일, 그리고 타인의 감정과 선택입니다. 반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반응과 감정 조절, 내가 맺는 관계의 기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변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는 이유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나 상대가 달라지면 내 삶이 편해질 것 같아서 혹은 내가 노력하면 변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변화를 내 감정과 행복의 조건으로 만들게 되고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질문 대신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노력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나 없이도 잘 지내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관계를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느라 나 자신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붙잡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나의 태도와 선택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희생했고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항상 베풀며 살았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뿐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손자들을 돌보고 자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몸이 힘들어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늘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혼자 공원을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처음으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자연을 즐겼고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가족들에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림을 배우시죠? 집안일은 누가 해요? 자식들은 불편함을 느꼈고 손자들은 예전처럼 할아버지가 늘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는 것에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 태도가 변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점차 할아버지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친구들도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늘 우리를 챙겨줬는데 요즘은 내가 더 행복해 보인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살고 있거든.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헌신할 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자 주변의 태도도 변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진정한 관계만 남고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며 끝없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내가 바꿔야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과 태도입니다. 먼저 나는 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익숙하기 때문일까요? 변화를 바라지만 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일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는 행복한가요? 아니면 지치고 상처받고 있나요? 만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떤 관계를 원하지 않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관계를 꿈꾸는 것보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나 자신이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관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정작 나를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시간과 감정을 투자할 만큼 중요한 존재인가요? 혹시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 속에서 계속 희생하며 버틸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없을 때 나의 선택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더 이상 어떤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애정이 헛되지 않을 사람, 나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신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더 좋은 관계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 결정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나의 감정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꿀 수 없는 상대를 붙잡느라 나를 희생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만들고 내 삶의 주도권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노력하며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나를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지나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노력과 희생을 멈추면 관계가 단절될까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관계라면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나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 두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의 감정을 지키고 불필요한 소모를 막기 위해 적절한 거리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고 지친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건강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으며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잘하면 상대가 변할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관계가 진정한 인연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단절되는 관계, 나의 노력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곁에 남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지쳐가면서까지 잡아야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태도에 휘둘리며 힘들어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한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며 더 이상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나이며 관계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다가 지쳐버린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